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원전, 그때 원전 폐기하려고 이제 경제성을 조작한 유명한 엄청난 범죄 행위죠. 원전, 탈원전 할 때 그때 문재인 때 경제성을 조작해서 그 원전 폐기하려고 그 재판 상황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빨리 이것도 문재인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예요. 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해요. 신한울 3, 4호기 착공식입니다. 이게 있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에 원전 르네상스를 가져온 문재인 때 탈원전 해가지고 완전히 원전 생태계를 파괴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복구해서 다시 이제 원전 르네상스를 가져온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엄청난 일입니다.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깎아내려가지고 뭐 이익이 남는 게 얼마 있냐, 덤핑한 거 아니냐,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 황당무계한 거고요. 엄청난 저는 이게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원전 수주 체코. 지금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원전이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물론 뭐 원천 기술이나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랍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우리가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원전 건설 같은 건설회사도 있고요. 건설회사들 상당히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또 해체하는 기술까지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때 뭐 태양광이나 어떻게 한다고 전국의 땅을 다 파헤쳐 놨는데요. 그 산림이 다 훼손되면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안 되고 홍수나 가뭄이나 그 태양광이 무슨 효율이 있겠습니까? 전부 이게 복맞은 비리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태양광 국토 다 파헤쳐도요. 지금 앞으로 이게 모든 게 전기 시대 아닙니까? 전기. 차도 전기차. 그 다음에 요즘 AI나 이런 보면 이게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되고 데이터 저장, 데이터 센터들 있잖아요. 전기가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게 산을 파헤치가 태양광으로 됩니까? 아니면 이게 해상 풍력이 바람이 얼마나 분다고 풍력으로 됩니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게 다시 유럽에도 독일이나 다시 이게 원전으로 돌아오는 나라도 이게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면 가장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가 원전입니다. 원전.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님비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남은 폐기물 같은 걸 차르게 처리하는. 근데 자꾸 이게 원전 방패장 이런 걸 이게 자기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이런 지역 이기주의가 있죠. 님비 현상이라는 님비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과제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그래도 원전이 유일한 답이다. 가장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놈이 지진 나면 이게 대형 사고 나면 원전 어떡하느냐고 막 난리치길래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야, 너 이게 지진 나면 원전 있는 쪽으로 빨리 피해라. 너 지진 나면 너가 아파트가 먼저 무너지겠냐? 원전이 먼저 무너지겠냐? 제가 그랬죠. 너 이게 원전이 지진에 무너질 정도 지진 나면 우리 다 죽는다. 어차피 어디 있어도. 가장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게 원전입니다. 우리 웬만한 강남의 아파트 내진 설계하고 원전 내진 설계가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진이 뭐 리터 8, 뭐 관동 대지진처럼 한 리터 8 엄청난 지진이 났다. 그럼 이게 다 건물이 붕괴되고 마지막에 남는 게 원전입니다. 그만큼 이게 철저하게 안전하게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괴담이다 이 말이에요. 지진 나가 원전 폭파하면 이게 다 죽는다는 거는 원전이 지진에 무너질 정도면 이미 국민 다 죽고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좀 알고 떠들어야지 방송에서도. 이런 게 무식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K 원전의 경쟁력, 원전 르네상스를 가져온 거, 이것만 해도 그 역사의 대단한 업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한울 1, 2호기는 이미 준공이 되고 1, 2호기는 그 다음에 그 3, 4호기가 착공이 동시에 이루어진 이런 이제 그 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제 이거와 대비되게 경제성 조작해가지고요. 그때 윤석열 아마 검찰 때 이걸 파헤쳤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수사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이제 그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이 사건을 파헤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윤석열 총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때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니까 좀 이게 그 2% 부족했던 거죠. 이제는 이제 그 문재인 어차피 구속되면 뇌물로, 서창훈 뇌물로 지금 문대위 소환했잖아. 내일 11월 1일 날. 그러면 이게 그 문재인이 하나 구속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줄줄이 한 10개 엮어버립니다. 원래 전직 대통령들 보면 하나 유죄막에 그냥 10몇 개씩 다 엮여버리잖아. 이제 문재인도 이제 뭐 하나하나게 들어갈 게 한두 개 아니죠. 제일 먼저 송철호 건, 원전 경제성 조작, 통계 조작,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살인 방조, 그 다음에 북한 강제 북송, 뭐 문재인도 엮일 게 한두 개 아니죠. 뇌물 하나 구속만 되면 줄줄이 사탕으로 엮입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재판이 너무 늦어져. 이 재판이 이제 그 대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재판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대전지방법원 11 형사부입니다. 11 형사부. 거기 부장판사 최석진 부장판사가 이제 그 대전에서 경제성 조작했던 자들 재판하고 있는데, 이게요, 원래는 피고인이 많았잖아. 백운규 있죠. 그때 산자부 장관 백운규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비서관 최희봉, 최희봉. 그때 그 비서관하고 나중에 그 아마 가스공사 사장까지 했죠. 최희봉, 백운규. 그 다음에 그때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잖아. 한수원의 그 사장이 정재훈, 정재훈. 그 다음에 그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알죠? 부동산 하면 김수현, 정책실장까지. 이런 자들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직권남용 백운규, 직권남용을 심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머지 피고인은 분리해가 백운규만 재판하고 있어요. 백운규만 분리해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이니까. 백운규는 이게 배임도 있고 직권남용도 있고 나머지 다 배임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57차 공판까지 했어요. 57차. 그런데 정인을 지금까지 그 2년 6개월 했거든, 재판을. 2년 6개월 재판했는데 정인이 40명밖에 심리를 못해서 57차니까 40명. 그러니까 준비 절차를 너무 많이 거친 거지. 그러면서 이게 그 앞으로 남은 정인이 얼마다? 80명이야. 야, 이게 뭡니까 이거? 2년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정인이 40명밖에 못했다. 2년 6개월. 근데 앞으로 남은 정인이 80명이니까 그러면 이게 곱하기 2배 남았잖아. 그러면 이게 곱하기 하면 앞으로 5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6년, 2년 6개월이 5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2배 남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총재판이 8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8년. 진짜 이런 걸 보고 이게 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8년 뒤에 경제성 조장했다고 이게 유죄 나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좀 이런 걸 이게 집중심리한다고 하는데도 안 돼. 저는 왜 이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피고인들이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 정인 부르니까 전부 부동의라니까. 아니 좀 이게 확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정인이나 좀 이게 아니면 공문서나 명백한 거는 이게 그냥 동의해도 되는데 전부 다 이게 모든 걸 부동의하니까 모든 정인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남 FC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요즘 피고인들이 이렇게 재판을 끌어버려요. 근데 이게 변호인도 좋거든요. 변호인도 좋아. 왜? 요즘 다 시간제로 돈을 받으니까. 그럼 변호사비도 천문학적으로 받는 거야. 근데 이자들이 돈을 어디서 놓냐고, 돈은. 이것도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것도 판사들도 그래. 아, 이건 뭐 내가 이게 좀 심리하다가 그냥 나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뭐. 책임감 있게 끝을 안 내. 그러니까 이게 그 판사도 문제고, 변호사도 문제고, 피고인도 문제고, 그 다음에 검찰도 좀 이게 압축적으로 증거를 내야 됩니다. 좀 불편한 저쪽이 부동의한 게 뻔하니까 그냥 요거 안 내되는 거는 유무죄 필요 없는 거는 그거 빼도 되거든요. 하여튼 좀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40명 신문하는데 2년 6개월 걸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게 80명 남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 지체된 재판 심각한 문제다. 조혜대 대법원장 이거 한번 이게 좀 지휘하십시오. 좀 빨리 좀 하라고 신속하게. 재판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 더 하든지 이런 이 피고인들이 재판 말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매일 재판하러 오면 되지. 피고인들이.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그 문재인 때 원전 경제성까지 조작해가지고 조기 폐시하려고 한 거는 이게 그 엄청난 중대한 범죄다. 이거는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배임입니다.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범죄다. 신속하게 재판해라.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문재인이가 왜 이거 빨리 종결 안 되느냐, 이게 왜 언제 폐지되느냐, 문재인이 한마디 얘기 다 시작됐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문재인도 추가 기소해라.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그 우리 원전 르네상스를 가져온 윤석열 대통령이 그 큰 업적이다.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부터 앞으로 그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원전 사업이 그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